인색한 스크루지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돈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휴가 전날 노인은 아들에게 선물을 사고 싶어하는 조수가 일찍 퇴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라는 조카의 초대를 거절했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돈을 기부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노인은 저녁 늦게 사무실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침실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고 천둥이 울리고 갑자기 지난 크리스마스에 사망한 동반자의 유령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후에 선을 행하지 않고 일생 동안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해 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노인이 같은 운명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크루지에게 다른 3명의 유령이 곧 그를 방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 후에 영혼이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했다. 그러나 곧 아이의 유령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크루지는 지난 몇 년간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법의 도움으로 유령은 그들을 과거로 옮겼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의 어린 소년으로 자신을 보았다. 그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고 많은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 씨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던 날 젊었을 때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후 노인은 자신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아내는 울고 있었고 그녀가 그와 헤어지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스크루지는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돈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모습을 밖에서 보지 못하고 귀신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영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크루지를 그의 빚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가난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모두가 그를 미워한다고 확신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보좌관은 스크루지 씨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했고 그의 아내는 매우 기꺼이 축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조수의 아들이 아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크루지는 아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령은 노인을 조카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온 가족은 휴일에 만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크루지 씨를 위해 테이블에 자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이것을 볼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으며 항상 온 가족이 그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유령은 사라졌지만 대신 미래의 정신이 나타났다. 그는 스크루지 씨를 자신의 장례식에 데려왔습니다. 모두가 노인이 마침내 죽었을 때 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평생 동안 아무에게도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는 그의 도우미가 아들의 무덤으로 꽃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었고 유령에게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영혼은 사라졌고 스크루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시간이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1분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바꿀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가장 비싸고 가장 뚱뚱한 칠면조를 조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는 도우미의 아들에게 선물을 보냈고 자선단체에 막대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 후 노인은 조카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스크루지의 비서가 일하러 왔을 때 그는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노인은 대부가 되었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그 소년에게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했고 그는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 이후로 인색한 노인은 도시에서 가장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었으며 보편적인 사랑과 존경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농장의 모든 동물이 음식 없이 남겨졌습니다. 그러자 한 작은 붉은 암탉이 들판에 가서 먹을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혼자 걷는 것이 슬프기 때문에 암탉은 소에게 가서 함께 걸으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덥고 농장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돼지에게 갔지만 시원한 웅덩이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닭은 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지만 부스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닭이 오리에게 갔다. 짧은 생각 끝에 그녀는 연못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누구도 닭고기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음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밀며 알을 발견했습니다. 기뻐서 그녀는 농장으로 돌아와 발견한 씨앗을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닭은 친구들이 그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곡식을 소에게 보여주고 함께 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여전히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돼지에게 올라갔지만 그녀는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닭은 개에게로 향했지만 그는 부스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암탉은 오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좋아하는 연못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닭은 씨앗만 심어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비가 내리고 씨앗이 싹 트었습니다. 제초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닭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친구에게 물었다. 소는 오늘 비가 온다고 말했다. 돼지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는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오리는 건강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닭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작은 붉은 암탉은 혼자 침대를 잡초로 뽑았습니다. 잠시 후 밀이 자라서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친구들에게 밀을 모으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매우 바빴습니다. 돼지는 웅덩이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부스에 숨어 있었고 오리는 닭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빨간 암탉은 해질녘까지 일했습니다. 그녀는 귀로 밀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곡물을 밀가루로 바꿀 때였습니다. 닭은 다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그러자 소는 젖을 줄 때라고 말하고 헛간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돼지도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는 밀가루 만드는 법을 모른다고 했고 오리는 연못에서 수영하느라 바빴다. 작은 닭은 밀을 직접 썰어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빵을 구울 때입니다. 닭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돼지는 너무 피곤해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개는 바쁘고 오리는 빵을 굽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닭이 정말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고 그녀는 가루로 만든 반죽을 반죽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틀에 직접 넣고 오븐에 보내고 빵이 구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갓 구운 빵의 향이 퍼지자 암탉은 오븐에서 빵을 꺼냈다. 그녀는 정원으로 나가서 테이블에 앉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선한 빵을 보고 농장의 모든 주민들이 닭 주변으로 붐볐습니다. 그들은 모두 잘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닭은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빵을 직접 만들었으므로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깊어 닭고기가 빵을 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친구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음식을 나누기로 결정했지만 친구들이 모든 일에서 계속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동물들은 닭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모든 일에서 서로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은 빨간 암탉은 친구들이 진짜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빵을 나눴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식사를 했고 잘 먹고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농장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항상 서로를 도왔습니다.